안녕하세요. 돼지코 독서입니다. 오늘은 왜 일하는가? 라는 책을 리뷰해 볼까 해요. 이 책의 저자는 세일즈에 관심이 생기면서부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인데 책 추천을 받고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읽게 되었고요. 저자는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3대 기업가 중 한 명으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사람이고 현재는 일본 항공 회장이시네요. 그리고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하신 고 우장춘 박사의 사위이자 박지성이 띈 교토 퍼플 상가를 후원하는 등 우리나라와 뗄 수 없는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정도가 뗄 수 없는 인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챕터는 총 6장으로 나누어져 있고 1장부터 보면 왜 일하는가, 일을 사랑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꿈꾸는가, 일에 만족하는가, 창조적인가 이렇게 6장의 순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일을 하시죠?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길 바래요. 책에서는 뉴 브리튼 섬에서 생각하는 일의 의미를 이야기해 줍니다. 남태평양의 뉴 브리튼 섬에 사는 부족민들, 그들에게는 일은 힘든 것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일은 인격을 수행하는 과정일 뿐이다. 뉴 브리튼 부족에게 일은 생활의 양식을 얻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마음을 수양하고 인격을 키우는 과정이다. 그것은 대대로 이어온 생존 방식이었다. 반면 인류에게 근대 문명을 안겨준 서양은 일이 책임이자 짐이라고 여겨왔고 구약 성서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보면 인류의 시초인 그들은 신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은 죄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서양 사람들은 인간이 원죄 때문에 노동이라는 의무를 떠안았고 그 때문에 일을 한다는 책임의식이 강하다. 그래서인지 서양 사람들은 일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끝내고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는 게 좋다는 노동관이 강한 편이다. 하지만 서양과 달리 일본은 일에서 그 이상의 기쁨과 보람, 긍지를 느낀다고 하죠. 그러나 일본 사회가 서구화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지켜온 노동관 역시 바뀌었고 땀의 결실을 얻기 위해 일하기보다 일을 필요하기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고 일 자체를 거부하는 풍토가 널리 퍼지고 말았다고 해요. 제 경험에서 빗대어 보자면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20대 시절 일할 때는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 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나의 능력을 구현해서 신나게 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원죄, 노동의 의미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헬 요일이라니 뭐라니 하면서 신세한탄을 하죠. 구독자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좋지 않은 의미를 나의 내면에서 없애버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책을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가볼게요. 생각의 차이가 인생을 바꾼다는 챕터에서는 저자가 회사를 다니던 시절 월급도 잘 주지 않는 회사에 남들은 다 회사를 그만둘 때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면의 생각을 바꿔버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회사를 그만두려면 명분이 확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패배자가 될 뿐이다. 불만이 있다고 회사를 그만둔다면 아무리 좋은 회사에 들어가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를 그만둘 이유를 찾지 못한 나는 우선 지금 하는 일에 모든 힘을 쏟기로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변명과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지내던 나를 버리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눈앞에 놓인 일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그러자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도전의식이 우러났고 치열하게 싸워보고 싶은 욕구가 솟아올랐다.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저는 저자가 생각의 전환을 했다는 것 자체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저자는 말처럼 내가 맡은 일에 나의 모든 힘을 쏟아본 사람은 그 일의 결과가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방향을 바꿔서 분명히 새로 시작한 일이나 아니면 내 인생의 모든 일에는 나의 모든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해보는 경험은 누구에게라도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래서 99%와 1%의 차이가 생기고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일로 내 안의 화를 다스린다는 챕터입니다. 탐욕, 분노, 불만을 스스로 옭아매는 근원이며 불가에선 이 세 가지를 삼독이라고 해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살면서 이 세 가지 독을 뿌리채 없앨 수는 없다. 이 세 가지는 자신도 모르게 생기는 마음이고 태생적으로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나쁜 기운을 희석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힘든 일이나 안 좋은 상황이 터졌을 때 내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될 때는 거울 속의 나를 보며 이러면 안 돼 라며 나를 혼낸다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며 그 안에서 올바른 자아를 찾아 나가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해주고 실패를 이겨내게 해주는 명약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글을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일만 하려고 해도 때로는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잘못을 행하거나 저지를 수가 있는데 심지어 그런 행동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의식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의 인생이 진짜 엉망진창이 되겠구나. 지금까지는 엉망진창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왔구나.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의식적인 삶. 그러니까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일만 하려는 그런 생각을 말하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시죠? 잘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자, 2장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가? 놀이나 일이나 다를 것이 없는 게 책에서는 흥미, 관심, 애정, 순으로 일을 보고 있죠. 일도 나에게 재밌고 설레는 것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생각하는데 저자는 처음에는 자신의 일을 굉장히 따분하게 생각했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자신의 일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독립투사라도 된 것처럼 목숨도 바칠 각오가 섰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것을 끝내고 일어섰을 때의 흥분과 쾌감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오랜 시간 그 일에 매달려도 기분은 오히려 상쾌하다고 하죠. 그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자는 그 일에 흠뻑 빠지고 짜릿한 쾌감을 일에서 느껴보라고 말해요. 그런 짜릿한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태우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물질이 불에 가까이 되면 타는 가연성 물질, 불에 가까이 돼도 타지 않는 불연성 물질, 스스로 잘 타는 자연성 물질이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그리고 성공하고 싶다면 모든 에너지를 그 일에 쏟아 부어야 한다고. 스스로 타지 않으면 결코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없으며 리더가 되고 싶으면 지시하는 대로만 일하지 말고 항상 그 일의 리더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자연성 인간만이 성공할 자격이 있다고 해요. 자연성 인간. 스스로 잘 타는 성질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번 챕터, 자,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이번 챕터는 이 책의 백미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라는 챕터인데 저자의 멘토격이라고 할 수 있는 마쓰시다 코노스케의 댐 경영. 코노스케는 자신의 강의에서 댐 경영, 즉 빗물을 댐에 모아두고 필요에 따라 방류하는 것처럼 경기가 나쁠 때와 좋을 때를 대비해서 경영에 대입하는 경영법인데 질의응답 시간에 한 질문자가 질문을 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댐 경영, 즉 훗날을 대비하여 회사를 경영하라는 말씀도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와 같은 중소기업 경영자 모두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회사를 경영할 수 없으니까 힘들어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훗날을 대비한 경영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질문인지 항의인지 모를 말이었다고 하죠.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생각에 빠진 고노스케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건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그 대답이 끝이었고 구체적인 답이 없었죠. 청중은 웅성웅성했고 여기저기에서 그게 무슨 답이냐며 따질 태세였습니다. 다들 경영의 신에게서 회사를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답을 듣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자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휘청거렸고 그 한마디 답변 속에 숨겨진 의미를 읽었던 그는 온몸에 강한 충격에 무너져 내린 듯 했다고 하죠. 저자는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이런 말을 전하고 싶지 않았을까? 라고 해요. 댐 경영처럼 여유있게 경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마디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에는 여러분의 회사만의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만 하자면 그렇게 경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다짐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 다짐과 실천이 경영의 시작입니다. 저는 여기서 느꼈던 것이 있는데 99%들이 불만을 표출할 때 느꼈던 그 1%를 느끼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세상은 느끼는 자의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결국 최초로 성공한 자가 나오는 강의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얻어가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표출하고 누구는 온몸이 전율할 정도의 것을 느끼며 최고의 기업을 일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누구의 것일까요? 바로 느끼는 자의 것이라는 걸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자는 잠재의식과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잠재의식, 이 잠재의식은 무의식이라고도 하죠.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간절한 바람이 이 잠재의식에까지 미칠 정도로 곱고 강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레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자신의 믿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는데, 간단히 잠재의식, 이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잠재의식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자면 운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처음엔 손으로 핸들을 잡고 발로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밟는 것처럼 동작 하나하나를 머리로 생각하면서 모든 상황을 의식하며 차를 몰았지만 어느 순간 익숙해지게 되면 그 어떤 조작 순서도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러워지죠. 이것이 바로 무의식에 각인된 상태, 그 상태입니다. 이렇게 바라는 것을 간절하게 무의식 속에 새기고 손과 발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들 정도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모두 쏟아부었다면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에서 보람됨을 느끼고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고 해요. 이런 과정을 다 겪어왔고 본인이 깨달았다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인간이 진리를 깨우치기까지 숱한 오류를 범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힘들다고 믿는 것을 절대로 할 수 없는 내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목표의식을 가지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막막하더라도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지레 포기해서는 안 되며 어려운 과제일수록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는 것이 성결 조건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그 필요한 능력을 어떻게 키워나갈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집중하라고 해요. 구독자 여러분, 느끼지 못한 자라면 누군가가 세상을 느끼는 자의 것이다, 무엇이다, 진리를 깨우쳐야 한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한다 등등 아무리 도움이 많이 되는 말들을 하더라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부디 느끼는 자가 되어서 세상의 이치와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느끼는 자의 것입니다. 꼭 아셨으면 좋겠고, 이 책을 읽으신다면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 책에서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그 후에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그 일을 시작할 때라고 말합니다. 항상 도전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의 글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도전.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일까? 일이 끝나고 신나게 놀러 다니는 삶? 아니면 흥청망청 아무 걱정 없이 신나게 살아가는 삶?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목표를 위해서 달리는 삶이다. 그 삶은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노애락이 모두 담겨있는 스펙타클한 삶이다. 바로 도전하는 삶, 항상 배워가는 삶, 안주하지 않는 삶.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나는 느끼는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나는 느끼는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 나는 느끼는 삶을 살고 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모두 힘내십시오. 이상 돼지코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